근데 샐러드는 솔직히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치즈랑 올리브 상태도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설마 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져온 접시는 밥이랑 죽, 순두부였습니다. 오, 이거 뭐지? 안녕하세요. 도난스쿠 플렉스한 동캣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저는 금연에 성공하고 강원도 평창으로 떠났습니다. 담배 끊어서 아낀 돈 13만 5천 원이랑 술자리 줄여서 아낀 돈 12만 원, 총 25만 5천 원으로 대관령 숲길도 걷고 찐빵도 먹고 테라스가 절반을 차지하는 주니어 스위트룸도 가고 교동짬뽕에서 짬뽕이랑 탕수육까지 먹었는데 심지어 아직 돈이 남았습니다. 그걸로 나머지 하루를 더 즐겨보려고요. 숙소에서 저녁을 먹은 다음에 저는 야경을 보러 갔어요. 평창에 무슨 야경이 있냐고요? 일단 용평 리조트 안쪽 드래곤밸리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워요. 3월 평일 기준으로 주차 자리는 널널했어요. 차에서 내리면 다리가 하나 보이고요. 그 다리 너머로 보이는 저게 바로 용평 리조트의 일루미네이션입니다. 멀리서 보면 저게 뭐지 할 텐데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근사하죠. 친구들이나 연인들, 가족들이랑 같이 인스타 감성으로 사진 찍기도 좋고 넓은 슬로프 아래서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전날 일루미네이션 앞에는 저밖에 없었어요. 전 이런 게 좋습니다. 혼자서 멍하니 좋은 거 보면서 서 있는 거. MBTI가 I도 아닌데 혼자 있는 시간이 꽤나 즐거운 편입니다. 저녁 시간인데 날씨도 별로 안 추웠어요. 사람들이 알펜시아 리조트랑 용평 리조트를 별개의 장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리조트는 굉장히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같이 이용하기 좋아요. 일루미네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사진 실컷 찍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멀리 2021 시즌 슬로프의 마지막 눈발이 보입니다. 내년에 용평 레인보우 슬로프에서 한번 스키를 타볼까? 예전 기억으로 내려오는데 20분 정도 걸리는 멋진 산속 코스였는데 여전하겠죠?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면 주차장이 나오고요. 들어오실 때는 이 길을 거꾸로 걸어오시면 됩니다. 밤도 깊어가고 대관령의 숙소에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아시죠? 무료 제공 티백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젠장, 커피포트가 고장이네요. 5성급 호텔에서 커피포트가 고장이라니 관리가 좀 아쉽죠? 시간도 10시가 넘어서 직원을 부르기도 좀 그렇고 결국 따뜻한 차는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 마시는 거 접고 새나라의 어린이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어요. 1편에서 얘기했듯이 칫솔 치약은 유료였기 때문에 리조트 안에 있는 편의점에 갔습니다. 매일 0시에서 24시까지 운영이라고 하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2,700원짜리 치약이랑 칫솔 세트를 샀습니다. 방에 있는 칫솔은 3,000원, 치약은 2,000원이니까 합이 5,000원이죠. 편의점에선 2,700원입니다. 웬만하면 집에서 칫솔 치약 가져오시고 깜빡하셨으면 편의점에서 구매하시면 돼요. 망가진 커피포트 생각하면서 분노의 칫솔질을 해봅니다. 그렇게 평창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요. 저는 오랜만에 가족들이 없는 이곳 평창에서 혼자만의 외로운, 아니 행복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7시가 넘었네요. 바로 테라스로 나가봤습니다. 와, 서울에선 이 시간에 눈 떠지면 짜증나는데 일찍 일어나는 게 이렇게 반갑네요. 공기는 기가 막혔고 멀리 해가 뜨는 모습도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눈도 떠졌겠다. 옷 챙겨 입고 조식 먹으러 갔습니다. 조식당 플레이버스는 1층 로비 반대편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을 여는 7시에 갔으니까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8시 넘어가면서 조금씩 자리가 차더라고요. 호텔 조식은 무조건 문 여는 시간에 가는 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음식이 식기 전에 맛보고 싶고 사람 북적거리는 것도 별로니까요. 직원들은 친절했고 나름 뷰가 있는 자리에 앉았는데 그렇게 고른 뷰가 대충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객실에서 보는 멋진 뷰는 레스토랑에는 없습니다.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직원분이 웰컴 드링크로 인삼 바나나 주스를 주셨습니다. 인삼이랑 바나나가 들어간 주스겠죠? 맛은 많이 건강한 맛이었습니다. 맛이 없다기보다는 인삼이 들어간 주스라는 게 저한테는 조금 낯설었어요. 애기 입맛인가? 그냥 건강한 걸 싫어하는 제 입맛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뷔페에 가면 모든 음식을 먹어본 후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추가로 가져와서 먹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송도 오라카이 호텔 조식 뷔페 갔을 때를 보면요. 이게 첫 번째 접시, 이게 두 번째 접시, 이게 마지막 접시예요. 이날 충건이랑 브로콜리가 제일 맛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인터컨티넨탈 조식 뷔페 플레이버스의 첫 번째 접시 보시죠. 소세지, 빵, 베이크드빈, 브로콜리, 에그 스크램블과 베이컨 등이 있었고 맛은 노멀했습니다. 셰프님한테 계란 후라이 오버이지로 부탁드렸고 맛있게 요리해 주셨어요. 브로콜리 스프도 가져왔는데 역시 맛은 노멀했고요. 이제 두 번째 접시, 샐러드 종류예요. 근데 샐러드는 솔직히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지 신선하지 않았고 특히 저 치킨 샐러드는 너무 차갑고 눅눅했어요. 세 번째 접시에 치즈랑 올리브, 김치랑 젓갈이 있는데 치즈랑 올리브 상태도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김치가 엄청 맛있습니다. 설마 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져온 접시는 밥이랑 죽, 순두부였습니다. 오, 이거 뭐지? 인터컨티넨탈 플레이버스 조식 뷔페는 한식 맛집이었습니다. 밥도 맛있고 국도 맛있고 죽도 맛있어요. 무엇보다 김치랑 순두부가 진짜 맛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긴 강원도잖아요. 플레이버스 뷔페는 순두부 백반 맛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먹으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횡계시내에 한식 잘하는 집 많은데 굳이 뷔페를 와야 되나 싶더라고요. 영수증 보이시죠? 성인 35,000원이에요. 물론 플레이버스에 한식 말고도 한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커피가 맛있습니다. 왼쪽이 직원분께 부탁드린 카푸치노고 오른쪽이 제가 가져온 드립커피였는데 둘 다 맛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직원분이 커피나 음료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때 저는 인삼 바나나 주스 말고 커피 주시겠어요? 라고 말씀드릴 걸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갔던 오라카이 뷔페는 커피 머신이 크고 멋있어서 기대했는데 정작 커피 맛은 별로였거든요. 물론 오라카이 뷔페는 뷰가 끝내준다는 장점이 있긴 했습니다. 암튼 본론으로 돌아오면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추가로 빵을 안 먹을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빵과 함께 커피를 싹 비웠는데 인삼 바나나 주스는 성의껏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음료가 맛이 없는 건 아닙니다. 홍삼도 잘 못 먹는 제 입맛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커피와 함께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온 저는 또 커피를 준비합니다. 캡슐 커피 머신이 있잖아요. 물 받아서 한번 헹궈내서 씻어주고요. 캡슐은 치보 카피시모 캡슐이에요. 카페 크레마, 디카페인, 에스프레소 이렇게 3종이 있었어요. 저는 에스프레소를 골랐고요. 굳이 커피 그렇게 마시고 와서 캡슐 커피까지 내린 건 커피를 더 마시고 싶거나 캡슐 커피 맛이 궁금해서는 아니었고요. 바로 이 테라스, 객실의 절반 크기를 차지하는 이 테라스에서 커피 한잔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안 추웠냐고요? 반바지 입은 거 보이시죠? 하나도 안 추웠습니다. 따뜻했고 공기도 좋았어요. 주니어 스위트룸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넓은 테라스 한번 제대로 활용해 봐야죠. 이렇게 테라스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이게 이 방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캡슐 커피는 그다지 맛있진 않아요. 치보 캡슐 커피 자체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방충망이 잘못 끼워져 있어서 체크아웃 하기 전에 제가 고쳐뒀고요. 밖으로 나오면 호텔 바로 앞에 이렇게 눈이 시원한 호수공원도 있습니다. 3월인데 아직 살얼음이 녹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춥지 않았어요. 바람도 불고 아직 눈도 녹지 않았는데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눈을 밟으면서 이번 겨울을 보내줘야 되겠죠? 체크아웃하고 나와서 멀리 보이는 슬로프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냐? 아니요. 멀리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아쉽죠.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관으로 갈 거예요.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차를 타고 8분 거리고요. 이렇게 넓은 부지에 커다란 기념관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입구가 나옵니다. 입장료는 무료고 관람 시간은 10시부터 6시까지였어요. 전시장 안은 무료라고 하기엔 정말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성화봉도 있었고 기념주와 올림픽 티켓들도 있었어요. 저 티켓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평창올림픽 직관러예요. 저는 이곳 평창이 아닌 강릉에서 올림픽 빙상 경기들을 직관했거든요. 무료 올림픽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추첨으로 티켓팅을 해서 쇼트트랙도 3번이나 보러 갔고 스피드스케이팅도 보러 갔습니다. 갈 때마다 메달을 땄어요. 티켓 값도 10만원을 훌쩍 넘었고 사람도 겁나 많아서 그때는 복잡하고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면 진짜 가길 잘했어요. 전 여행이란 게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봤던 좋은 기억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유튜브 영상도 그런 거의 일종이겠죠? 전시장 안엔 제가 좋아하는 스노보드 이상호 선수가 기증한 보드와 장갑, 부츠도 있었고요.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의 아이언맨 헬멧과 장갑도 보였습니다. 다 선수들이 기증한 물품이었어요. 패럴림픽 선수들의 기증품도 있었고 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했던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인면조 기억하시나요? 그때 개막식 보면서 정말 괴랄하게 생겼다고 느꼈는데 직접 보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진짜 괴랄하게 생겼더라고요. 무료 VR 체험도 있었는데 스키도 탔고 바이애슬론도 하면서 총도 쏴봤고 영미 외치면서 컬링까지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무료라서 시시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가족이나 연인들, 친구들끼리 와서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VR 체험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올림픽을 보러 갔던 4년 전의 기억이 정말 생생하거든요. 근데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이제 베이징 올림픽도 막을 내렸습니다. 진짜 시간 빨리 가요. 정말 미친듯이 빨리 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겁나 빨리 늙어요. 서울로 올라가면 또 시간이 겁나 빨리 가겠죠. 다른 일상이 시작될 거고요. 저는 또 제 삶을 위해서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평창 올림픽 개최를 위해 우리가 여러 차례 좌절을 딛고 일어섰잖아요. 저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의 금연 성공을 올려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이겨내면서 지금 이 여행처럼 좋은 기억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제 인생은 넘어질 때가 좀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저 평창 하는 소리처럼 큰 열매를 얻는 날이 있겠죠. 앞으로 4년도 금방 갈 겁니다.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겠죠.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조금씩 꿀 빨아서 플렉스하러 올 겁니다. 제 인생에 휴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다들 목표를 향해서 직진 중이십니까? 아니면 힘을 잃고 좌절 중이세요? 아무것도 아닌 제 응원도 괜찮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일 수 있고 힘들어서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출발점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올림피언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레이스를 마치는 것처럼 우리도 꾸역꾸역 하루하루 견뎌내다 보면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걸어가다가 힘들면 가끔씩 저처럼 돈 안 쓰고 플렉스도 하시고요. 다들 승리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